보도를 보면 김현지 실장의 직접적인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조선일보 3면에 앞서 제가 오프닝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논란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연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고 또 짚을 것도 많은 워딩들이 있는데 화면 함께 보시죠. 유탄 맞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김현지 최초 인터뷰고요. 나는 아주 유탄을 맞았다. 김남국과 누나 동생 하는 사이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 인사 권력자 아닌가, 권한자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그거 아니다라는 짧게 입장을 밝혔고요. 김남국 비서관이 그만둔 것도 대수보 회의하다가 기사 뜬 걸로 봤다.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기사로 접했다. 그렇게 가깝지 않다라는 것을 기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참 어렵다. 공직자라는 게 참 어렵다. 언행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면서 문자 논란, 현지 누나에게 얘기하겠다라고 했던 그 현지 누나가 나는 김남국 비서관과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고 인사 권한도 없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사건을 유탄을 맞은 사람이다. 억울하다는 취지로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지난 국감 때도 출석하냐 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을 때 조각조각 전해지는 전원들로 김현지 실장의 입장을 저희가 전달받을 수 있었지만 직접 언론 인터뷰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인터뷰에 응한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길진 않지만 이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그래픽 보겠습니다. 유탄 맞았다라는 이야기. 나는 유탄 맞았고 김남국 비서관과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다. 그리고 인사의 실질적 권한이 없다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의 소회도 전해졌는데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보여드리죠. 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SNS를 통해서 김남국 비서관에게 받은 문자를 이제 전달하게 되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참 마음이 아프다라면서 어제 새벽 4시쯤 뜬 눈으로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서 김남국 비서관이 의원일 때는 혼자 감내하면 되니까 마음이 편했는데 지금은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내용의 글을 받았다라면서 강득구 의원이 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김남국은 그런 사람이다. 여전히 그와 함께하겠다는 얘기도 함께 실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남국 의원 부담을 드리는 행위를 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이미 해놓고 저런 문자가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너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김현지, 현지 누나 이게 너무나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러다가 국민 누나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보면 유탄 맞았다. 이건 자기 입장에서 할 수도 있는 이야기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누나 동생한 사이 아니다 했는데 그건 사죄인 거죠. 네.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라서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 김남국 그만둔 것도 대수보 회의하다가 기사 뜬 걸 보고 알았다. 이건 좀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김남국 비서관인데 네. 비서관 그만두는 걸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그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김남국과 어떤 거리를 두려고 하다 보니까 네. 기사 자기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현지 씨와 김현지 실장과 관련이 없는 김남국이라고 한다면 네. 기사 보고 알 수 있죠.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하지만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아닙니까? 네. 더구나 지금 이게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파장이 엄청나 큰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사를 보고 알았다. 이건 신빙성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얘기도 신빙성이 없게 들릴 수도 있다는 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현지 실장은 인사 권한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조선일보와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근데 민주당 원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 들키는 상황 속에서는
이런 지금 김남국 비서관과 문진석 의원 간의 인사청탁 문자나 이런 부탁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찍힌 사람이 멍청한 사람인 거고, 그리고 특히나 정권 초기에는 현지 누나 같은 측근이 힘이 셀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이춘석 의원이 그거 찍혀가지고 완전히 정치 상명이 지금 끝날 위기에 처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또 찍혀요? 참, 나 멍청한 애들. 아유, 안 들키면 고만인 거 아니에요, 저게.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왜 또 찍히냐 이거야. 난 참 답답하대요. 아들 하는 거 보면. 인사위원장이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돼 있지만 뭐 현지 누나가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는 더 힘을 쓰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실제 인사청탁이 많을 수 있다. 그리고 현지 누나가 힘을 더 쓸 수 있게 돼 있다. 초기에는 이렇게 민주당의 원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경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현지 실장 입장에서는 다소 네. 황당할 수 있습니다. 워낙 국민의힘이 계속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서 네. 출석 때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총무비서관 시절, 부속실장 시절 직무와 관련해서 위법하고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도 자동차 산업협회장과 관련돼서 청탁이 들어가고 네. 누군가에게 압박적 전화가 가고 그리고 임명할 수도 없는 자리인데 결과가 발생했다. 이러면 문제가 있겠죠. 네. 국감 때도 출석을 요구했던 총무비서관으로서의 뭐 그럴 거라는 추정과 가정에 의해서 김현지 실장이 실세니까 전부 다 좌지우지한다. 라는 주장만 하지 그럼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냐는 구체적 내용은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감 출석 요구 때도 15년 전, 20년 전 사건 들고 와서 네. 그때 이랬으니 지금도 이럴 것이다. 이 정도 얘기인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다. 부속실장이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 네. 이게 이런 과장과 분위기가 여권 내에도 있었으니까 이런 부탁이 들어간 거긴 하지만 초기에 네. 인수위 없이 대통령실이 이 세팅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총무비서관 쪽 역할을 하는 김현지 실장이 역할을 많이 했죠. 네. 그때는 대통령실 주변 인사 과정에서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을 한 거고 그때 이제 그런 분위기를 아는 분들이 여권 내에 뭐 대다수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대통령실의 참모진이 갖춰지고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네. 그 역할은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에 등장을 했다고 해서 이 인사를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실제 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인사도 아닌데 현지 누나라는 그 자체로 마치 이 인사 비위 청탁이 횡행하고 만연하는 것처럼 공격받으니 당연히 유탄맞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 상황이 저는 그럴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 내용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유탄 맞았다. 누나 동생 하는 사이 아니다. 실질적 인사 권한자 아니냐? 그거 아니다. 그리고 김남국 그만둔 것도 대수보 회의하다가 기사 뜬 걸로 봤다.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과연 대수보 회의하다가 알았다는 저 말을 믿을 수 있을까? 그렇다 보니 위에 있는 말들도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실제 어제 수보 회의 때 왼쪽에는 지금 김현지 비서관이 착석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디지털 소통 비서관 김남국 비서관이 없는데 저 상황에서 왜 안 왔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얘기들이 오고 갔을 수도 있다.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김현지 실장은 대수보 회의하다가 기사로 김남국 비서관이 그만뒀다는 걸 접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듭니다. 김남국 비서관이 당시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었나요? 되고 나서였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이제 대선에 후보로 나왔을 때 2021년도에 수행 비서를 했던 상황도 있던 터라서 그때부터 따지기만 해도 한 4, 5년 정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우리도
많은 국민에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때부터 김현지 실장을 알았다면 좀 가까워진 사이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추정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는 이 민주당의 형 누나 호칭 문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형 누나 호칭 문화가 갖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형 누나 문화, 이게 하루 이틀 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과거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때 비서실장으로 취임했을 때가 50대 초반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식석상에서는 실장님 하지만 사석으로 가면은 다 종석이 형 이렇게 불렀다라는 얘기도 이 신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 누나라는 문화가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학생운동이나 또 시민단체, 정당으로 오랜 시간 20년 이상 이어진 관계에서 굳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학생운동하고 시민단체, 정당인으로 생활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국회의원이 되고 또 누군가는 장관이 되고 또 누군가는 국회의원, 장관이 되지 못하고 어떤 보좌관이나 하위직에 그쳐도 사석에서는 함께 고생했던 동지들이기 때문에 형, 동생, 누나, 선배, 아우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리고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진 그런 문화가 민주당의 형, 동생, 형, 누나 문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강유정 대변인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실제로 김남국 비서관은 형, 누나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자주 써왔던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김남국 비서관은 네. 누나 이렇게는 안 하죠? 저한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누나라고 하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김남국 비서관의 주책이죠. 누나 소리를 굉장히 잘하죠. 김남국 비서관이 워낙에 네. 형, 뭐 누나 이렇게 자주 부르고. 아, 그래요? 저는 외교도로 봐도 뭐 저보다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나 하면 어색하거든요. 여선웅 위원님 어떻습니까? 형, 누나 이 문화가 굉장히 오래됐고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민주당의 문화라고 이제 조선일보도 소개를 했는데 실제로 옆에서 보시기 어때요? 그리고 김남국 비서관과 김현지 실장의 관계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선은 뭐 이게 이제 공식 석상이 아니라 뭐 네. 사석에서 김남국 의원과 문희석 의원의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충분히 뭐 형, 누나 뭐 이런 호칭을 쓸 수 있다고 봐요. 거기서도 형, 아우 이런 네. 호칭이 있었죠. 근데 이제 뭐 사석이라도 네.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뭐 직책이 있는 비서관 아니면 뭐 대변인인데 뭐 누나 뭐 형 뭐 이러면은 그거는 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단순히 저 사건을 국한해서 본다고 하면은 저거는 뭐 단둘이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형, 누나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일반 그 회사 조직 문화와 좀 다르게 네. 그러니까 일반 조직 문화는 한 번 뭐 부장이면 차장이면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근데 만약에 그 부장이나 뭐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면은 뭐 그 일반 기업에서도 뭐 형 누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직책을 계속 꾸준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백수인 시절도 있고 막 이러기 네. 때문에 오히려 뭐 형 누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일반 뭐 기업과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또 하나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이번에 어쨌든 이제 부적절한 처신을 좀 보였고 네. 본인도 약간은 뭐 없지 않아 억울한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방적으로 뭐 그 국회의원 그리고 원내 수석이 이제 그런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막 뭐 이렇게 단정 뭐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안 됩니다, 뭐 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좀 없는 입장이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 그 대화가 이제 노출이 됐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이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이런 뭐 인사 관련해 가지고 좀 사적으로 뭔가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돌아간다 이런 인상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도 사퇴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수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재섭 의원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 문화나 어떤 그 김현지 실장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졸지에 김남국 의원이 누나 호소인 된 거 아닙니까? 그 사실 뭐 사적으로 누나 뭐 형 하는 거야 그럴 네. 수 있죠. 그리고 그 문지석 의원 간의 텔레그램방 이 대화는 전적으로 사적인 대화였기 때문에 네. 뭐 누나에게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문제의 핵심 그게 아니고 김현지 실장이 나는 누나라고 한 적 없다 하고 그냥 확 선을 그어버리고 네. 모든 문제의 중심이 김남국 의원처럼 돼가고 있다라는 게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사실 저렇게 냉정하게 얘기해서 들킨 죄도 문지석 의원이 진 거고 네.
사실상 저 문자로 추정하건대 실질적인 인사권자는 이 현지 누나, 그 김현지 실장으로 보이는데 네. 그냥 본인은 원래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 프로토콜대로 일 처리를 하려고 했었던 거고 네. 그걸 문재석 의원이 들켰을 뿐인데 사의 표명까지 해가지고 결국 그 이 사표가 수리가 된 것이고 결국 또 다시 야인으로 돌아가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이 누나라고 했다라는 점 그리고 플러스 김현지라는 이름을 언급했다라는 점이 지금 김남국 의원의 최대 잘못인 건데 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김남국 의원은 억울할 수 있죠. 정말 유탄을 맞은 건 저는 김남국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졸지에 누나 호소인이 된 것도 김남국 의원이고요. 그래서 네. 저는 자꾸 이 문제의 중심이 김남국 의원으로 가면 안 된다. 결국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보여지는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번 사건의 전말이 돼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렇게 지금 김남국 의원 꼬리 자르기 하는 방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인사 논란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꾸준하게 지적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오히려 나는 아무 권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이상한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가 더 이상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나의 역할은 뭐 어떤 인사에 관해서 대통령께 뭐 조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세평을 뭐 말씀을 드린다든지 내가 아는 선에서 추천을 한다든지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진짜 그랬나 보다 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더 이상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제의 핵심은 김현지 실장이고 김현지 실장에 대한 확실한 진실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